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하나증권에서 3월에 주식으로 바이오 제약 쪽에서 셀트리온 지목을 했는데요. 월봉상에는 다시 주가가 부진하면서 하방 추세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월봉상에서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죠. 작년도에 8월 달에 21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 거의 뭐 1년 반 만에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게 보면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이 월봉상의 추세 전환해 가지고 10년 내에는 못 먹은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2013년, 14년 뭐 요쯤에 들어서 월봉 전환해 가지고는 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든지 장기적으로 올라갔던 흐름인데, 이번에는 사실은 작년에 8월 달에 월봉의 추세에 전환을 해놓고 8월 달만 살짝 올라갔다가 그 뒤에 유지도 못하고 다시 이제 21만 원대에서 보면 14만 원대까지 이제 빠졌기 때문에 30%가 넘는 어떤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13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이게 한 50%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30% 넘게 빠지면서 지금 이제 월봉의 어떤 이제 변동성 지표에서도 이제 침체존으로 지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태고요. 결국은 이제 패턴의 완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완성을 못하면서 다시 다중바닥의 형태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간에도 지금 한 500원 빠졌죠. 공매도 매매 비중이 5.14.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이제 우리 추세 지표를 볼 때 이 하방의 강도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름 올라오고 있어요. 50을 넘어가면서 이 계속 5일선의 어떤 저항을 받으면서 이 볼린저 밴드 하방을 어떤 태깅하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보통 올라갈 때도 이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선을 따라서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떨어질 때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 을 따라서 태깅하면서 5일선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뭐 프로그래머 오늘 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계속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계속 이제 때리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매도를 이만큼 했습니다만, 기관들이 계속된 어떤 매도세, 개인들은 이제 계속 받아주고 있는데, 개인들이야 뭐 이게 떨어질 때 밑단에서 이제 받아주는 형태들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근에 미증시에서 불고 있는 다시 이제 긴축 관련되는 우려감,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또 올라가면서 성장주가 영향을 받는데, 다른 어떤 성장주들은 나름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면을 보인다면, 제약바이오주들은 이 회복도 못했는데 오히려 또 이 금리 단이 부담이 되면 더 빠지는 어둠들이 보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부진한 어떤 섹터로 지금 이제 2023년도에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에 이제 미증시는 나름 이제 경기 부진에 대해서 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나름 선방을 했는데, 올해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 대부분의 어떤 2023년 들어서 작년 하반기에 좀 나름 반등을 해줬던, 뭐 셀트리온은 이제 반등을 한 건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종목들이 경기 방어 섹터로 좀 나름 올라갔다가 오히려 2023년 들어와서는 시장이 반등을 해도 이제 여기는 대부분 빠지고 있거든요. 대형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이 피어 그룹 자체가 또 빠지니까, 보시면 그나마 이제 에브비 같은 경우가 작년에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 에브비도 이제 2월달에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암젠도 그렇고 뭐 하이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부진하죠. 모더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로나 때 이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대부분 빠지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영진에서도 계속성에 대해서 이제 뭐 의문이 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뭐
거의 뭐 폭락을 하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또 주고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우라카미 구미호의 주식 사계절설에 보면 이 이제 뭐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실적 장세, 이제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뭐 금융 장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역금융 장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막 이게 그 코로나 때 유동성 장사 때 이제 레키로나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실적단이 뭐 이렇게 깨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역금융 장세 있죠. 그러니까 금리단이 떨어질 때도 그냥 무차별로 보통 주가가 빠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더나나 하이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엄청나게 돈을 이제 벌어서 뭐 하이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0조까지 매출이 올라갔고 모더나 같은 경우도 20조 넘게 벌었는데도 주가가 고점 대비 보면 70%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 이 역금융 장세에 걸리면 실적이 좋든 나쁘든 이런 어떤 유동성 장세라든지 실적 장세에서 올라갔던 부분들을 아주 극심하게 내려 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주가가 다시 이제 회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역실적 장세가 하면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망가지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면 요 시점을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 사실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하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 실적 장세가 올 때는 이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 가지고 주식을 들고 있는 어떤 상황이 그 실적 장세의 특징이라면 이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의 특징은 무차별하게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게 도저히 이제 실적이 회복되지 않는 듯한 어떤 느낌 받으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포기를 하는 단계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다음이 다시 이제 유동성 장세라 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어떤 극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도 이제 이런 어떤 극심하게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기간들을 1년 넘게 보내면서 이제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의 흐름들을 수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서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후에 이제 급등한 걸 뺀다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 가지고 뭐 한 2, 30%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에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뭐 차트상으로 그래 보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갔다가 행보를 하면서 하다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2013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도 뭐 좀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당장에 또 실적이 나오지 않다가 2015년도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런 어떤 지점까지 소환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지금의 국면들 자체는 이제 뭐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옆으로도 플랫형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회복을 하고 있지 않는데 사실 이제 뭐 올해 같으면 미국 시장에서 뭐 유플라이마라든 램시마이스의 어떤 기대감이 있고 셀트리온은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뭔가 노력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 부분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좀 다른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과거의 어떤 부분에서 시장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시장의 규모는 뭐 한 100조까지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만 셀트리온이 과거에 이제 두각을 나타냈을 때는 이 퍼스트 무브의 입장이었거든요. 퍼스트 무브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보다는 훨씬 빠르게 개발해가지고 선점해가지고 뭐 유럽에서 지금 뭐 램시마나 이제 트룩시마나 이렇게 하고 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주가가 이 급등을 하면서 성장성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진입도 많이 낮아졌고요. 경쟁 강도가 훨씬 심하죠. 유플라이마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이전만큼 좀 주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결국은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성공을 했습니다만 실적단에서 역효과를 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실적 자체가 나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밸류를 주지 않는 어떤 상태. 결국 이제 올해 뭐 미국 시장에서 유플라이마 허가와
램시마 SC의 어떤 이제 이 허가, 그 다음에 이후에 판매 직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낼지 이 부분 자체의 어떤 기대감보다는 뭐 두고 보자 이런 식의 어떤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셀트리온은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신약 개발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이 암젠의 사례를 제가 들어서 몇 번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암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주가를 보시게 되면 그냥 막 이렇게 날라갔다기보다는 암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IT 버블 깨지고 난 다음에 반토막 나고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나고 요런 어떤 이제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 뒤에 이제 장기 상승을 한 6배 정도 하면서 이 당시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 이 암젠이 이제 뭐 기존의 어떤 파이프라인 외에도 바이오시밀러도 하고 이제 파이프라인 느리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합병도 뭐 이렇게 보통 이제 하이자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합병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어떤 큰 흐름에서는 비슷하게 이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신약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하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뭐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3월에 제약바이오 추천 종목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박재근 연구원 여자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수혜 업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뭐 장사가 안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안 잡혀 있고 하나증권에서도 이제 목표가가 한 25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괴리가 굉장히 커져 가고 있죠. 그리고 이 PBM 관련되는 이제 등재 목록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허가는 이제 5월달 까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2월 달에는 사실은 이제 주가 흐름에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도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빠졌기 때문에 성과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 개발에서 이제 찐으로 이제 셀트리온도 하고 있는데 가장 주종이 ADC죠. ADC에서 이제 피노바이오와 영국의 이제 익수다인데요. 익수다도 이제 초기 이제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날짜는 좀 그 2007년도에 이제 뭐 설립했으니까 제법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이름이 바뀌고 익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025년도에 코스닥 상장까지도 지금 이제 뭐 고려를 하겠다. 요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익수다 쪽에 이제 인사들이 한국에 와서 셀트리온을 뭐 이렇게 방문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과 그냥 인연이 된 게 아니라 뭐 존슨앤존슨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서 셀트리온 입종의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생산을 잘하고 익수다는 이제 개발을 좀 통해서 이게 전략적 어떤 협력을 지금 하는 형태니까 장기적으로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래 어떤 이제 IP 그룹이 가장 지분이 높았는데 지금 셀트리온하고 이 미래에셋 이 신성장 펀드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밸류는 이제 투자금을 받으면 이제 포스트 밸류로 바뀌는데 계속 이제 시리즈 올해도 이제 B 단계로 또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초기 단계인데 이게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이제 하느냐가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좀 상당히 중요하겠죠.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원스톱 전초 기지로 셀트리온의 이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가 이제 시운전을 마쳤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진심으로 지금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제 뭐 글로벌 빅파마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초기에 암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승승장구를 하다가 주가가 이제 크게 이렇게 급등을 이제 그 뒤에는 못 하다가요. 이런 부분에 했던 밸류가 뭐 M&A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가치의 증가가 되어서 사실은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라고 하는 게 그냥 놔두면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셀트리온도 이제 이런 장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어떤 직판으로 어떤 경쟁력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게 되면 이제 주가의 어떤 회복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되는 밸류,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속도가 내고 가시화되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이제 뭐 내년도에 이제 신공장 관련되는 부분이 합류하게 되면 실적단의 어떤 탄탄한 모습들로 지금 이제 한 2, 3조 수준에서 5조, 향후에 뭐 10조까지 과거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 10조까지는 안 됐는데 요 한 2조대, 3조대에서 5조, 10조대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신약과 바이오시밀러와 케미칼과 이 연명되면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관점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그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주가는 상당히 뭐 저점 영역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좀 이제 조정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당히 이제 뭐 가격으로 보면 락바튼 가격에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뭐 작년 같으면 이 정도 가격이었으면 외국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는 수급이 역으로 꼬이면서 지금 개인들만 지금 사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빨리 이제 이그 양봉이 나와서 5일선 회복의 흐름들을 언제쯤 이제 3월 달에 보여주느냐, 그리고 이제 주총과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이런 부분 하면서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 이제 들어가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